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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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붓하게 둘이서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진 아나운서가 조금 바빠가지고 네,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자기소개하고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게 오랜만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근데 또 제가 요즘에 그렇게 좀 탁월한 성과가 없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좀 뻔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시장에 성과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시장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재기한다면 예. 뭘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시장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송도현 대표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송파스라 파스 리뷰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 CPI 물가지수 때문에 또 시장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코스닥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지금 상황을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 1월 달에 굉장히 코스닥의 낙폭이 과대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정말 별의별 악재들이 다 터지면서 맞아요. 나오시는 거 다 나왔어요. 다 별의별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도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살짝 또 2월 어제가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전까지 이제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그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어제였죠.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이 부분이 네. 사실 좀 촉각을 다투는 이제 그런 발표였는데 예상보다 일단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높게 나와도 일단은 시장이 적응할 것이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급락이 좀 나아졌냐? 갑자기 이제 블라더 총재가 CPI 물가지수를 보고 금리를 50bp 올려야 된다. 3월 달에. 네. 원래는 사실 50bp를 올리는 것은 연준이 그렇게 아직 반대까지는 아닌데 두고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50bp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고 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 연준 회의를 안 하고 바로 즉시 그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다.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시장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 측에서 아니라고 했죠.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가 지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어떤 금리 그리고 물가 이런 것은 이제 명목 물가죠. 네, 명목 금리고요. 명목 금리라는 것은 이제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 더하기 기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해보면 현재의 금리는 사실 0%잖아요. 미국이 금리가 0%고 물가지수가 7.3%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7.3% 나오니까 반대로 이제 역순으로 구해버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7.3%입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립 금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0보다 이하인 거예요. 굉장히 초고도 부양 상태라는 겁니다. 연준이 어떤 조치를 안 해도 현재 상태만으로는 초고도 부양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뭐 조금만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막 흔들거리란 말이에요. 사실 시장 참여에 다양한 인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25bp, 뭐 50bp, 심지어 100bp, 200bp를 올린다 해도 실질 금리는 최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도 0%예요. 200bp를 올린다는 게 얼마죠? 2%가 되는 거거든요. 2% 올려도 사실 초고도 부양 상태라는 겁니다. 실질을 따지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아직 0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물가를 조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펀디멘탈에만 집중하는 장세가 올 거예요. 실적이나 아니면 경제의 어떤 성장이나 뭐 예를 들면 3월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펀디멘탈에 집중되는 장세가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보통은 미국 주식만 예를 들면은 보통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고용지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질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네. 소비가 GDP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듣던 중 정말 다행인 분석인 것 같아요. 앵커님이 들어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를 맞아야지. 지금 매를 맞기 전에 너무 모든 게 다 걱정스럽고요.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뭐 맨날 뭐 몇 년 내 최고치다. 계속 물가가 오른다.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주가는 올랐던 경우가 많았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해도 네. 주가는 올랐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었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그거는 이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경제라면은 당연히 주가도 그런 흐름에 거의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정말 최악의 한 달을 보낸 투자자분들 2월은 좀 나아지겠지. 물론 현재까지 스코어를 봤을 때 1월보다는 나아요. 덜 빠졌어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뭔가 비중을 축소하고 손절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다른 부분은 2020년, 21년은 이제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네. 돈을 굉장히 푸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사실 어떤 실적에 상관없이 주가가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죠.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버틸 수 있는 기업과 버틸 수 없는 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일단 업종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아무거나 사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세로 좀 돌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만 해도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죄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리뷰로 라파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라파스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아직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기대 그럼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힘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장한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 갈 확률도 높지만 그래도 어떤 개별적인 이슈나 호재에 의해서도 주가는 차별적인 흐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라파스가 만약에 끝났다면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원래 송스티팜에서 송파스로 바뀌었잖아요. 네. 최근에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대표님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스코어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대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물론 이 라파스도 그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예, 성장주가 보통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파스가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과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수도 작은데 주식이 좀 많이 묶여 있어요. 유통 주식 수가 적군요. 네, 근데 또 투자자들의 어떤 이게 단합 때문에 주식 수가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도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라파스가 굉장히 과대하게 낙폭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살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네. 라파스는 제가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마이크로 니들 산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충분히 유망 산업이고 그 안에서도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에 속해 있고 이 마이크로 니들 자체는 2020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대 기술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괜찮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이 미세침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주사가 포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패치형 무통증 주사입니다. 당연히 이것만 봐도 저는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의료 폐기물도 안 나오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8월 달에 주가가 8만 원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상승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mRNA 백신이 마이크로 니들 적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현재는 사실 지금 백신 테마가 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끝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최신 기사부터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존슨앤존슨 미국의 유명한 네. 제약바이오 기업이자 대형 제약자. 그러면 화장품 기업이기도 하고요. 존슨앤존슨과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파티클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닥터 시라브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의 이 닥터 시라브가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게 마이크로 니들이 적용된 패치형 화장품이에요. 왜 마이크로 니들이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탁 밀착되고 우리가 원래는 그냥 피부에다가 바르는 건데 이게 침으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피부 침투율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라파스의 자체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아크로패스라고. 네. 올리브영에 팔아요. 그거의 여드름 치료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써본 후기를 들어보면 여드름 치료 효과로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세침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용에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닥터시라고해서 이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분이 부족한 각칠증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화장품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쿠아 콜라겐 젤이라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잘 되면 왜냐면 콜라겐이 피부에 좋잖아요. 네. 이 부분만 잘 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화장품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방역이 좀 풀어지는 시기잖아요. 위드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 주가들이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주 올랐죠 많이. 그렇죠.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뭐 코스맥스도 있고 주가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은 화장품 섹터들이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바이오 섹터로 좀 넘어와서 사실 이 마이크로 니들이 결국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 쪽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가 왔다. 즉 mRNA 시대가 열리면서 이 mRNA가 백신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만성질환이라든지 맞아요. 암치료라든지 이런 굉장히 치료가 힘들었던 부분을 아주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mRNA 기술인데 만성질환이 시장이 크거든요.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쪽에 이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것이 마이크로 니들은 사실 무통증 주사라고 했잖아요. 이 만성질환 환자들은 계속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근데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없으니까 계속 붙이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만성질환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이오플로우도 있고요. 라파스도 이제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라파스만의 장점이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량 생산 공장이 없어요. 네. 근데 라파스는 대량 생산이 현재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공장을 만듭니다. 마이크로 니들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량 생산 증축에 대한 공시만 뜨면 저는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환사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일동제약이에요. 일동제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일동제약이 작년 1월에 1,000억을 내장에 투자를 받았어요. CB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게 보통 1년 후에 바꿀 수 있어요. 지금 2022년 1월이 끝났고 2월이잖아요. 주가가 4만 원이 됐어요. 근데 얼마로 그 채권을 받았냐면 2만 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억이라는 되는 자금을 받았고 그걸 무이자 사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분석이에요. 분석. 1,000억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받았어요. 1년 후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겠죠. 근데 교묘하게 1년 후에 바로 그런 호재가 터졌고
2배가 올랐어요, 주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꿔야 할 타이밍에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이익을 보고 싶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라파스도 300억의 사채를 작년 8월에 받았습니다. 교묘하게 제 생일날 받았어요. 교묘하게. 근데 이제 1년 후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바꿀 수 있어요. 올해 8월 말부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6월이나 7월쯤에는 뭔가 주가 좀 부양.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관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바이오 약품 쪽, 화장품 쪽, 그다음 수급적인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라파스 현황을 지금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려서 그때부터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혹은 보여주셨던 분들은 현재 라파스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또 내가 이걸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버텨볼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라파스 외에 또 송도현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있다고 들어서 그 점은 저희가 잠시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